안녕하세요. 주쌤TV의 주원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자료를 올리게 됐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자, 오늘은 그동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에서 본 대사가 있어요. 연애고자. 연애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애고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왜 연애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면 외모가 별로여서, 직업이 별로여서,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심리 상태에서 이미 고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작도 전에 끝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에이, 안 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애를 잘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연애를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이나 제 세대는 나이트클럽이고 요즘은 클럽이라는 세대고 또 요즘 무슨 만남포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곳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과연 좋은 연애를 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그런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난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냥 만나다 보니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주 즐거웠고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온 거죠. 근데 연애 고자를 가지신 분들 상대의 얼굴이 이렇고 직업이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애 고자이신 분들한테는 저는 간혹가다 숙제를 이렇게 냅니다. 3명의 이성과 사귀거나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하고 와라 라고 숙제를 내주죠. 근데 이런 숙제를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3명의 숙제를 하는 동안은 절대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연애를 시작하죠.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죠. 3명은 그냥 넘길 거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나면 연애가 조금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어떤 부분이 괜찮아지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한 가지 행위에서 되게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DNA 법칙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뽀뽀 정도의 스킨십이 아니라 간단히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이 아니라 좀 깊게, 딥하게 키스를 한다거나 내지는 술을 먹고서라도 사건, 사고에 의한 잠자리를 하는 것 때문에 상대에 대한 중요도가 되게 높아지고 깊어져서 굳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스킨십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손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는 게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한테 끌려간다거나 상대가 그냥 잡아주는 대로 끌려간다거나 그것 또한 좋지 않고요. 두 번째는 키스라는 것도 있겠죠. 뽀뽀는 되게 쉬워요. 입술과 입술이 그냥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 키스는 입술과 입술만 닿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행위들이 있죠. 근데 이 합이 맞지 않으면 되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키스의 합이 잘 맞으면 키스만으로도 너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연애 고자들의 주특징, 키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스를 할 때 상대의 DNA가 내 몸에 들어왔다. 내가 상대의 몸에 전달을 해줬다라는 그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명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침 바른 듯한 느낌?
너 내 거야 라고 침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단점만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사실 연애 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작만이 어렵습니다. 만나고 나서 상대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능력들은 다들 괜찮은데 시작에서 문제가 돼서 연애 고자가 되죠. 물론 연애 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나고 나서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기까지가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사귀었으니까, 우리 키스했으니까, 우리 뭐 잠자리 했으니까 이젠 결혼을 해야 돼 라고 몰아가는 사람들도 연애 고자의 한 축입니다. 사귀면, 뽀뽀하면, 잠자리 하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2021년, 뭐 조만간 2022년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을 하면 앞으로 4, 50년을 계속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데, 간단하게 그런 행동, 행위 때문에 먼 미래까지 계획을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연애 고자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얘기하세요. 우선 가볍게 만나. 그리고 우선 즐겁게 만나. 그리고 이 사람과 정말 오래 갔을 때 내가 정말 편하고 즐겁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결혼을 결정하는 거라고. 연애 고자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혼이란 단어는 절대 처음부터 띄우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띄우면 결과는 자신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상황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 재밌게, 즐겁게, 연애는 정말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했으니까, 우리 만났으니까, 넌 내 애인이니까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있는 시간들이 아주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또 보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3, 40년 동안 계속 같이 있고 싶을 때 결혼을 결정하면 돼요. 그전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바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6개월에서 1년, 일명 춘하추동, 네 번의 계절을 전부 한번 겪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무겁지 않게, 연애 고자분들 절대 무겁지 않게. 물론 이제 내가 연애 고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같은 데에서 보면 그 테스트하는 법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연애 고자인지 아닌지. 우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연애 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연애 고자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가볍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재밌는 시간만 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고자가 되는 거에서 연애가 성숙하게 되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즐거워지고요. 사실은 오늘은 연애 고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을 좀 즐겁게 사시라는 뜻이에요. 연애 고자를 벗어나면 일도 재밌어지고요. 시간이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 재밌는 인생 보내시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연애 고자인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신다면 언제든지 주쌤TV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답을 잘 내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쌤TV의 주원이었습니다.